안녕하세요. 다산해대 원장 최종현입니다. 2022년 2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차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요. 1회차의 합격률이 26.59%였는데 이번 회차는 19.59%입니다. 한 7% 정도 좀 떨어졌는데 전기기기 과목과 회로 이론및 제어공학 과목에서 좀 까다롭게 출제된 것 같고요. KC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 자기약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비유전율 엡실론 R이 81이고요. 비투자율 뮤 R이 1인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라고 합니다. 엡실론 R은 비유전율이고 뮤 R은 비투자율이다 했을 때 고유 임피던스 Z는 뭐요? 루트의 유전율분의 투자율인데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의 비유전율이고요. 투자율도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루트의 엡실론 제로 뮤 제로는 얼마예요? 이 값은 377이죠. 377이고 여기에 엡실론 R 81, 뮤 R 1이니까요. 곱하기 루트의 81분의 얼마요? 뮤 R은 1이니까 1. 계산기로 두드리시면은 41.95옴이 나옵니다. 41.95옴. 그래서 1번은 4번이고요. 자기약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2번 볼게요. 강자성체의 BH 곡선 뭡니까? 자속 밀도와 자개 곡선을 자세히 관찰하면 매끈한 곡선이 아니라 자속 밀도가 어느 순간 급격히 보시면 계단 바크.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계단 나오면 바크하우젠입니다. 계단 바크, 계단 바크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자개 H가 있고요. 자속밀도 B가 있으면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뜯어보면은 매끈한 곡선이 아니고 확대를 시켜보니까 이러한 계단 모양이 되더라 하는 것이 바크.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이 출제될 거예요. 계단 바크, 계단 바크 이렇게 하면은 절대 헷갈리는 것도 없고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계단 바크 외워주시고 3번입니다. 진공 중의 무한 평면도체와 D미터만큼 떨어진 곳에서 선진한 밀도 람다의 무한 직선도체가 평행한 놓여있는 경우 직선도체의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몇 뉴턴 메타인가 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무한평면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한평면도체는 영전이라 보시고요. D미터 위에 이렇게 람다의 선진한 밀도가 있다. 평행하게 놓여 있다. 그런데 이때 거리가 얼마다? D미터요. D미터. 그러면 접지가 되었다. 0V다. 그러면은 영상법 떠오르시죠? 영상법에 의해서 반대편 뒤에 여기 뭐다? 마이너스 람다의 선전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D가 됩니다. 또 D. 영상법에 의해서.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느냐? F는 우리가 쉽게 구하면 이렇게 되죠. MH F는 QE. F는 뭐 MH하고 F는 QE의 공식에 의해서 Q 대신에 람다가 되고요. E는 어떻게 되느냐? 선전하에 의한 전개 얼마?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인데 영상법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요. 극성이 있으면은 따져야 되지만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R이 얼마예요? R이 D와 D니까 거리가 얼마? ED가 되지. ED. 그래서 얼마 돼요? ED가 얼마? 4파이 엡실론 D분의 람다의 제곱. 원래대로 하면 마이너스가 붙지만 마이너스 무시하고요. 그래서 4파 엡실론 D분의
람다 제곱, 지금 공기 중이죠. 그러니까 공기 중이고 엡실론 제로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4번인데요. 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요. 평행 극판 사이의 유전율이 각각 엡실론 1과 엡실론 2인 유전체를 그림과 같이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었을 때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한 힘은인데, 이 문제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보세요.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면 전개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직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이 보세요. 지금 유전체의 전개가 수직으로 작용하든 수평으로 작용하든 똑같이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든 수평으로 작용하든 구분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반가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면은 그럼 힘은 어떻게 큰 쪽에서 작은 쪽, 엡실론 1에서 엡실론 2 쪽. 그럼 어떻게 해요? 엡실론 1에서 엡실론 2 쪽이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B방향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B방향.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이요.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라드인 공기의 평행판 캐패시터에 0.1 쿨롱의 전하량을 충전하였다. 두 평행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량은 분극 전하량하고 나서 단위가 클롱이죠. 그럼 보세요. 한번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분극의 세기가 뭐예요? 분극의 세기 P고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극 전하량은 뭐다? 분극의 세기에서 면적만 곱하면은 단위가 쿨롱이 돼요. 그래서 분극 전하량은 분극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다. 그래서 다시 분극 전하량이 Q죠. 그리고 분극이니까 QP라고 했을 때 QP는 분극의 세기 곱하기 뭐다? 면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해설에 있지만 분극의 세기 P는 1-엡실론 S분의 1 박이 D가 되는데 여기에서 QP는 뭐냐? 여기에 곱하기 뭐다? 면적을 곱한 거예요. 면적을요. 그 분극의 세기 구할 때의 D는 뭐예요? D는 뭐다? S분의 Q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S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QP는 1-엡실론 S분의 1 곱하기 Q가 나온다. 예, 그래서 생소한 문제지만 다시 분극의 세기에서 면적을 곱하는 것이 분극 전하량이다. 이 간단한 개념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분극 전하량은 1-엡실론 S분의 1 곱하기 D가 아니고 P다. D가 아니고 Q다. 그럼 나머지 정리하면 되죠. 정전 용량 얘는 함정이고요. 1- 비유전율이 10입니다. 비유전율 10 곱하기 지금 Q가 0.1이니까 0.1만 대입하면은 0.09 쿨롱이 됩니다.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하셔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분극 전하량은 분극의 세기에서부터 나온다. 6번입니다. 6번 이 문제는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유전율이 엡실론 1과 엡실론 2가 있어요. 여기 엡실론 1과 엡실론 2가 있는데 두 유전체가 경계를 이루어 평행하고 접하고 있는 경우에
유전율 엡실론 원인 영역에 Q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전하와 Q2인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좀 복잡한 건데요. 보세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힘 F가 엡실론 1 플러스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F가 힘이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if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게 되면은 F가 비례한다 그랬죠. 어떻게 돼요? 엡실론이 엡실론 2보다 크면은 0보다 크죠. 양수입니다. 0보다 커요. 그러면 F가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힘에 크게 할 때 마이너스면 흡인력, 플러스면은 반발력이죠. 그래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반발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 유도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됩니다. 뭐 문제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주실 때 이렇게 봅니다. F가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2에 비례하게 되는데,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면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면 힘에서 플러스면은 반발력, 마이너스면 흡인력이다. 그래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된다. 이렇게 1번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7번 볼게요.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철심에 권수가 100회인 A코일과, 그래서 100회인 A코일을 했으니까 NA는 100, 400회인 B코일이 있습니다. NB는 400입니다. 이때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4헬입니다. A코일의 인덕턴스가 4헬이면은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몇 헬리인가 라고 합니다. 제가 상호 인덕턴스는 구하는 공식이 너무 많아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 드리는데요. 상호 인덕턴스 M은 일단 뭐 K 루트의 L1, L2 뭐 1번 이 공식 있고, 네. 두 번째 뭐 M은 4분의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M을 L분의 US N1, N2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M은 이렇게 NA분의 NB 곱하기 LA 혹은 NB분의 NA 곱하기 LB 이런 공식도 있죠.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고 골고루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문제는 꼭 공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A, NB, LA가 주어졌으니까 이 공식 중에서 얘를 적용하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NA 얼마? 100분의 NB 400 곱하 LA 얼마? 4를 하니까 16이 됩니다. 16헬리 7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8번 봅니다. 평균 자로의 길이가 10cm. 자로의 길이가 10cm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는데요.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보세요. 얘는 뭐냐면 평균 반지름입니다. 자로의 평균 반지름이라 그러고요. 지금 자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로의 길이는 이것이 L입니다. 이걸 얘기하고요. 평균 단면적이 2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자로의 평균 단면적 있죠. 이 부분이 2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덕턴스 5.3mH 정도로 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코일의 권선수는 몇 회인가? 철심의 B2 자율은 15,000입니다. 이때 묶고 있는 것은 권선수인데요. 보세요. 지금 L 알죠? 면적 S 알고요. 인덕턴스 L 값 알고 투자율을 합니다. 권선수 물어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상호 인덕턴스 할 때 M은 L분의 USN1, N2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인덕턴스는 뭐다? L분의 USN의 제곱입니다. 이 공식이요. 따라서 권선수 N의 제곱은 US분의 L 곱하기 L이고 N은 루트의 US분의 L 곱하기 L입니다. 대입해 주시면 되죠. 뮤는 뮤제로 뮤S니까 뮤제로 얼마예요?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5 마이너스 7승 뮤S는 15,000 곱하기 단면적 얼마요? 2제곱센티미터입니다. 1제곱센티미터는 1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2제곱센티미터는 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인덕턴스 5.3mH니까 5.3mH는 5.4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 길이가 10cm니까 0.1m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0.1m를 계산의 기로 두드리면은 11.97회 약 몇 회인가? 약 몇 회인가? 12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8번에는 2번이 되고요. 9번입니다. 투자율 뮤, 단면적 S, 길이가 L인 자성체 권선을 N에 감아서 I 암페어 전류 흘렸을 때 자성체의 단면적 S를 통과하는 자속은입니다. 이 문제도 변형이 되어서 자주 나오는데 보세요. 일단 자속이요. 자속은 파입니다. 파이. 그러면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V는 I야. 자기회로에서 F는 V 대신 F죠. F도 NI죠. NI. NI는 자기장 곱하기 파이가 됩니다. 즉 전기저항이 자기저항, 전류가 자속, 기전력이 기자력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묶어있는 자속 파이는 RM분의 NI. RM은 어떻게 돼요? 전기저항 R은 로 A분의 L 혹은 도전율 KA분의 L이죠. 그러면 자기저항 RM은 어떻게 되느냐? 도전율 대신에 투자율 뮤 A분의 자기저항이 뭐다? 뮤 A분의 L분의 NI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올리니까 얼마요? L분의 UANI. 면적이 지금 S라고 했기 때문에 UANI가 아니고 L분의 USNI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근데 나올 때마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해서 정리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L분의 USNI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이게 본인이 자신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 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 한번 마음 독하게 먹고 딱 시간 내어가지고 한번 파버리세요. 그냥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이 문제 나오지 마라, 이 문제 나오지 마라.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충분히 할만 합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캐패시터의 유전체 내에 흐르는 변이 전류를 보여준다. 캐패시터 전극 면적을 S제곱미터, 전극에 축적된 전하를 Q쿨럼, 전극의 표면 전하 밀도를 시그마 쿨럼퍼 제곱미터, 전극사의 전송 밀도를 D 쿨럼퍼 제곱미터로 하면 변이 전류 밀도 ID는 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공식이죠. 변이 전류 밀도 ID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혹은 라운드 T분의 엡실론 라운드 E가 됩니다.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뭐 그림이 그려진 김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면은
여기에 도선을 타고 흐르는 전류가 전도전류죠. 전도전류가 되고, 여기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ID, 얘가 변이전류, 그리고 소문자니까 변이전류 밀도인데요. 얘가 뭐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변이전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전개와 자개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험에도 나왔지만 맥스웰이 지금 창안한 거죠. 맥스웰이 처음에 이 개념을 고안했고, 이 변이전류가 전개와 자개 사이를 이어주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계속해서 11번입니다. 벡터인데 진공 중에서 점 1,3의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5 마이너스 9선 콜론에 점전하가 있을 때 좀 풀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XY 좌표만 있으니까요. 이렇게 봅니다. X고 Y입니다. 그러면 1,3, X는 1이고 Y는 3인 이 위치에 1,3의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9선 콜롱에 점전화가 있을 때 점 2,1, X가 2고 Y가 1인 이 지점에 1쿨롱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보면 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5 마이너스 9승이 있고요. 여기 1쿨롱이 있으면 지금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극성이 다르니까 서로 당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뭐다? 이 방향의 힘이 작용하겠죠. 맞죠? 이 방향의 힘이. 그래서 이 방향의 힘을 구하는데 일단 F는 지금 점전하죠. 점전하니까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 크기만 물으면 이렇게 됩니다. F는. 근데 보기를 봐야 돼. 우리는 모든 것을 보기의 형태에 맞춰야 되는데 보기가 전부 뭐요? 보기가 전부 뭐다?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이 공식은 크기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크기만을 구하는 공식에 뭐다? 방향이. 벡터는 방향이죠. 방향성을 줘야 됩니다. 방향이 뭐다?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단위 벡터 R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그러면 단위 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단위 벡터가 뭐요? 이거 크기가 1이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가 어떻게 돼요? X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X는 1에서 2로 커지죠. X는 1에서 2로 커지잖아요. 맞죠? 얼마? X는 X가 됩니다. 2 빼기 1, 2 빼기 1X. Y는 어떻게 돼요? 3에서 1로 작아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죠. X는 1만큼 커지고 Y는 마이너스 2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크기를 구하려면 거리를 알아야 되죠. 1과 2 그러면 크기 뭐 R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 그럼 단위 벡터 어떻게 해요? 단위 벡터 R은 벡터 X 마이너스 2Y에다가 어떻게? 거리로 나눠주는 거죠. 루트 5로 나눠주면은 이것이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얼마가 된다? 루트 5분의 여기 1x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y 이것이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벡터 구하고요. 단위 벡터 구하고 그럼 어떻게? 힘 구해서 단위 벡터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힘은 뭐다? 점전화에 의한 힘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입니다. 그러면 4파 엡실론 제로고요. 거리 얼마요? 거리는 루트 5라 그랬죠. 거리 루트 5.
제곱분에 여기는 마이너스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9승이고 q2는 1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면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얼마요? 9 곱하기 15의 9승이죠. 9 곱하기 15의 9승 곱하기 루트 5에 제곱하면 5가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5 마이너스 9승 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8이 됩니다. 계산하면 한번 해보세요. 9 곱하기 15의 9승에다가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9승 하면은 없어지고요. 5죠. 5. 5분의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분의 마이너스 18에다가 단위 벡터, 조금 전에 구한 단위 벡터를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은 5분의 마이너스 18 곱하기 루트 5분의 1x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y 하니까 5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8x 플러스 5 루트 5분의 36y가 된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순서대로 딱 해보시면 돼요. 일단 힘이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4파 엡실론 R 자수면 Q1, Q2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기가 벡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그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 힘의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단위 벡터는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면 자기학 책을 1장을 펼쳐가지고 단위 벡터 구하는 방법을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꼭 좀 헤쳐나가 주시고요. 12번입니다. 정전 용량이 C제로인 평행판 공기 캐패시터가 있다. 두 kup판 사이 급판과 평행하게 절반의 비율이 엡실론 R인 유전체로 채우면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얼마냐? 입니다. 이 문제도 그림 그릴게요. 예. 그림을 그려야 좀 더 계산하는데 실수가 적을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있는 건 C0가 있으면 C0는 엡실론 제로 D분의 S가 됩니다. 그랬는데 공기 캐패시터였는데 두 kup판 사이 급판과 평행하게 여기에 엡실론 R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의 정전 용량은 C1, 이 부분의 정전 용량은 C2라고 한번 해볼게요. C1은 어떻게 됐느냐? 똑같은데 간격만 반이 됐죠. 엡실론 제로 2분의 D분의 S 하니까 2배의 엡실론 제로 D분의 S 하니까 2C0가 됩니다. C1은요. C2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간격은 똑같이 2분의 D죠. S 하니까 2 엡실론 R C0가 됩니다. C2는요. C1은 2C0, C2는 2 엡실론 R C0. 그러면 전체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보기가 전부 C0로 나와 있죠. C0를 갖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콘덴서 C1과 C2가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간격을 나누면 직렬이죠. 간직.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 CT는 C1과 C2의 직렬이에요. 콘덴서 직렬이면 뭐다?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됩니다. C1 얼마? 2C0 플러스 C2 2 엡실론 R C0 분의 2C0 곱하기 2 엡실론 R C0를 하면 여기서 보세요. 2C0를 제가 X라고 한번 둘게요. 그냥 편하게 2C0를 X라고 두면 그럼 얘는 2C0 X 플러스 2C0니까 엡실론 RX 분의 2C0 X 곱하기 엡실론 RX를 하면 얼마요? 지금 X 플러스 엡실론 RX 분의 엡실론 R
x의 제곱 이런 꼴을 나타냈죠. 여기에 우리가 x에 대해서 이 시제를 넣습니다. x에 대해서 이 시제를 넣고 엡실론 r로 나눠줘요. 그래서 x의 이 시제로 그 다음에 엡실론 r을 분모 분자에 나눠주면은 그 값이 엡실론 r분의 1 플러스 1분의 이 시제로가 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존에 문제를 풀던 것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요. 정리하는 부분만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엡실론 r분의 1, 엡실론 r분의 1만 한번 곱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답을 외우는 방법을 제가 계속 권하지 않잖아요. 문제 답을 권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변형된 건데 손을 못 대요. 왜냐면 이런 걸 보기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유도하고 한번 정리하고 그런 연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Am인 구도체 1과 안쪽 반지름 Bm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Cm인 구도체 2가 있다. 이 도체에서 전위계수 P11에 해당되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전위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잖아. 일반적으로 Q입니다. 그런데 동심 구도체에서 V는 얼마요? 4파이 엡실론 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위 계수가 뭐냐? 전위 계수가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Q를 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위 계수는 Q를 뺀 요게 돼요. 4파이 엡실론 분의 1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전위계수의 개념인데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위계수는 전위를 만들어주는 계수로서 Q얘만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Q만 날리면 나머지가 전위계수다. 14번입니다. 자기의 세계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네. 이런 문제가 의외로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기의 세기 암페어포 메타, 암페어턴퍼 메타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이 공식에 의해서 암페어퍼 메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뉴턴 퍼 웨버는 F는 MH요. 이 공식에 의해서 H는 M분의 F 뉴턴 퍼 M 웨버죠. 자격의 세기 M은 웨버. 그래서 뉴턴 퍼 웨버도 맞습니다. 3번과 4번은 이렇게 저렇게 찢고 뽑고 해봐야 되는데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볼게요. HL은 NI가 됐죠. H는 NI.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입니다. 그래서 H는 L분의 NI. 이 공식도 여기서 나오죠. 2파이 R분의 I도 L분의 NI 이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LI는 N파이 공식 있죠. LI는 N파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뭐다? I는 L분의 N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I는 그래서 I 대신에 L분의 N에 I 대신에 L분의 N파이를 나타내면은 L 곱하기 L분의 N의 제곱 곱하기 파이가 돼요. 근데 N은 권수잖아요. 권수는 턴입니다. 턴.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래서 얘를 무시하면은 뭐요? 인덕턴스의 단위 헨리, 길이의 단위 미터, 자속의 단위 웨버가 되죠. 그래서 헨리 메타포 웨버도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서 이 공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네. 14번이었고 10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평행한 무한장 직선의 두 도선의 IA, 4A인 전류가 각각 흐른다. 두 도선 사이에 P에서의 자결 세기가 0이라면은 B분의 A는 얼마냐? B분의 A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한 직선도치에 의한 자개의 세기 H는 2πA분의 I입니다. 따라서 자개는 전류에 비례하고 자개는 보다 거리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얘가 전류가 4배가 커요. 근데 똑같아지려면 얘가 거리가 4배가 크면 반비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4배가 되어야 반비례돼서 어떻게 해요? 4배, 4분의 1배 해서 똑같게 되는 거죠. 정석으로 풀면은 HA는 2분의 A분의 I, HB는 2파이 A분의 I고 2파이 B분의 4I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A분의 I와 2파이 B분의 4I가 똑같아지려면은 2파이 약분하면은 A분의 1이 B분의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묶고 있는 거 B분의 A 넘어가니까 A가 넘어가니까 B분의 A는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15번은 4번이 됩니다. 4분의 1. 16번. 네, 이런 문제는 반갑죠. 어떻게? 1000에 2, 700에 3, 600에 4에 300에 8이 4개 캐패시터가 있다. 이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해서 양단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상쇄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캐패시터는 뭐다? Q는 CV 해서 얘가 가장 작은 것이 먼저 파괴된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1000 곱하기 2는 2000, 700 곱하기 3은 2100, 600 곱하기 4는 2400, 300 곱하기 8은 2400. 가장 작은 것은 1000 곱하기 2에서 2000인 Q1이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17번. 반지름 2m고 건수가 120회인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기 세기를 30A/m 하면 원형 코일에 몇 암페어 전류 흘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또 반갑죠. H에서 원형 코일은 EA분의 NI가 됩니다. 원형 코일은. 그래서 전류 I를 묻고 있죠. I는 N분의 EAH. N이 120이고요. 2 곱하기 반지름 2m입니다. 곱하기 자기의 색이 30 하니까 1이네 1. 네, 1. 17번에는 답이 1번.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합격을 위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18번 내구의 반지름이 5cm, 외구의 반지름이 10cm이고 공기로 채워진 동심구형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몇 피코페럿인가? 몇 피코페럿인가? 앞에서 유사한 문제 나왔는데 반지름이 A, B 이렇게 있지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전하는 우리가 이 사이에 플러스 곧 마이너스 A와 B 사이에 축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V는 앞에서 했지만 4파이 엡실론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었고 정전량 C는 V분의 Q를 하니까 그리고 C는 필요 없다 그랬죠. A와 B 사이 전하 축적하니까. 그래서 V분의 Q를 하니까 얼마?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엡실론이었습니다. 혹은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엡실론 AB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이 메타로 계산해야 되는데 얘들이 센티미터니까요. 센티미터를 메타로 환산하면은 A분의 1. A는 5cm니까 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B분의 1은 10cm니까 10 곱하기 15 마이너스 2승분의 1분의 4파이 엡실론 얼마? 4파이 곱하기 엡실론은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하니까 계산하면 11.1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인데 묻고 있는 것이
피코페럿으로 물었죠. 피코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날리는 대신에 피코를 붙여주면 11.1 피코페럿이 됩니다. 11.1. 답은 1번. 19번이에요. 자성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카이M은 자화율이고 뮤R은 비투자율입니다. 이 공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자화의 색이 J는 뮤0 뮤S-1 H에서 자화율이 뭐다? U0 뮤S-1 이것이 자화율 카이M이에요. 이거요, 이거. 그래서 일단 강자성체는 뮤S가 1보다 매우 큰 것이고 상자성체는 뮤S가 1보다 겨우 큰 것이고 반자성체는 뮤S가 1보다 작은 것이죠. 뭐 뮤S라 할 때도 있고 뮤R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화율 카이엠은 어떻게 돼요? 자화율은 얘가 뮤S가 1보다 매우 크니까 카이엠은 1보다 매우 크니까 여기는 0보다 카이엠이 0보다 매우 크다. 상자성체 1보다 겨우 크니까 그럼 1보다 겨우 크 1.1이라고 하면 1.1 하니까 0보다 겨우 크고 반자성체 1보다 작으니까요 얘는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해서 외워주시고 1번 카이엠이 지금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이니까 카이엠이 0보다 크면은 상자성체가 되고요. 카이엠이 0보다 작으면 이것은 반자성체가 됩니다. 3번 뮤R이 1보다 크면은 상자성체가 되고 4번 뮤R이 1보다 작으면은 역자성체가 됩니다. 역자성체, 반자성체.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네요. 4번. 20번 문제입니다. 구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R의 값은 얼마인가? 단 R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문제는 좀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랜만에 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접했는데 일단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잠깐 부가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좌표계가 있습니다. 구좌표계 보세요.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건 직각좌표계죠. 직각좌표계는 X, Y, Z로 나타내죠. X 얼마, Y 얼마, Z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원통이에요. 원통. 원통은 이렇게 원통 모양이잖아. 원통 모양. 그래서 원통의 반지름 R, 그 다음에 각도 세타, 그리고 높이 있죠. 높이는 똑같이 Z입니다. R, 세트, Z로 나타내는 것이 원통 좌표계야. 근데 구좌표계는 더 복잡합니다. 구예요. 구. 원이 아닌 구. 공이에요. 공. 공은 구의 반지름 R과 이쪽 각도 세타, 이쪽 각도 파이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좌표계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R, 세타, 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라플라시안 값이 있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값은 알고 있죠. 라플라시아 뭐요? 라블라도 라블라. 뭐나? 직각좌표계 그러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것이 직각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할 수 있는데 구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면은 그 공식이 저도 이거 까먹어서 굉장히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라플라시안 V가 구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R 자성분의 1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제곱분의 라운드 R분의 라운드 V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지금 라운드 R의 값인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세타 성분과 파이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성분만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요 성분만.
R 성분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자승분의 1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제곱에 라운드 R 하면 라운드 R 1이죠. R 제곱을 라운드 R 때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R 제곱분의 1에 R 제곱을 미분하면 2R이 되죠. 2R. 그리고 얼마? R분의 2가 된다. 그런데 이 공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제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음에 출제된다면 똑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답을 외워주시는 것이 더 편하고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경 안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르게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번은 2번 답 암기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자기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략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